안녕하세요. 민현기입니다. 앞으로 이 영상 수업을 계속 진행할 민현기입니다. 네, 제가 활동하는 인터넷 상에서 아이디는 핑크 윙크입니다. 혹시라도 저를 한 번이라도 만난 분들은 네가 왜 핑크고 윙크냐 뭐 이딴 얘기 이렇게 항의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세요. 중1 때부터 쓰던 아이디였습니다. 지금은 뭐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이 영상에서 한동안 제가 할 이야기는 환경 설정입니다. 환경 설정이 간단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때까지 많은 분들의 피드백도 그랬고 우리 수업이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뭐 파이썬 이야기도 좀 하고 데이터 핸들링 이야기도 하고 뭐 딥러닝 머신러닝 이야기도 좀 하고 오픈CV 이야기도 하고 로스 이야기도 할 건데요. 근데 여기 앞에 이제 환경 설정이죠. 제일 처음이니까. 근데 난이도로 놓고 보면 얘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이렇게 코딩 난이도예요. 코딩 난이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환경 설정 왜 이래? 앞으로 계속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환경 설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분투라는 게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환경을 잡아가고 개발 환경을 맞추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처음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부터 환경을 설정하는 것부터가 공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분투는 2014년, 12년 아무튼 꽤 아주 예전부터 2년마다 매년 4월에 LTS 버전을 발표합니다. 요거는 이제 22년 4월에 나온 버전이고요. 그 다음 LTS 버전이 24년 4월에 나오겠죠. 우리 수업은 우분투 22.04를 기준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분투 22.04에 맞는 파이썬 버전, 우분투 22.04에 맞는 로스 등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트북에 혹은 여러분들 PC에 우분투를 설치할 때 반드시 22.04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우분투를 설치를 뭐 인터넷 뒤지면 잘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분투 설치가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볼게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링크를 타고 가시면 우분투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이제 인스톨 우분투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튜토리얼 홈페이지죠. 그래서 우분투를 설치하는 법에 대한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페이지를 클릭하셔서 찾아가셔서 우분투 22.04 이 뒤에 숫자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22.04가 보여야 합니다. 22.04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22.04 버전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 CPU가 별 문제 없으면 다 인텔일 거예요. 그래서 AMD 64라고 적혀 있는 걸 받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CPU가 ARM 계열이라면 여기가 AMD가 아니라 ARM이라고 적혀 있는 걸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지 파일을 받으면 보통 이미지 파일 확장명이 ISO 파일이거든요. 이미지 파일을 받으면 이걸 이제 흔히들 버닝 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USB에 이 ISO 파일을 구워야 돼요. USB ISO 파일을 굽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에처 발레나라고 부르는 요 아이를 추천합니다. 요 홈페이지에 가셔서요. 윈도우용 에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그냥 다음 하시면 돼요. 에처는 맥용도 있습니다. 혹시 맥 유저들께서는 맥용 에처를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에처를 실행한 거예요. 요 버튼 누르셔서 아까 받은 우분투 22.04 AMD 64 ISO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SD 카드 이제 그 메모리에 꽂혀 있어야 돼요. 그 USB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SD 카드가. 그래서 죄송해요. SD 카드가 아니라 USB 메모리입니다. 제가 순간 SD 카드라고 착각했어요. SD 카드는 나중에 우리가 로봇에 설치할 때 라즈베리 파이 보드에다 설치할 거고요. 지금은 USB
메모리 스틱입니다. USB 메모리를 PC에 꽂은 다음에 어디다 굽겠다라고 선택하시고 플래시라고 명령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굽기가 시작돼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10분, 20분. 이제 USB가 꽂혀 있겠죠. 다 구웠으니까. 그럼 USB가 꽂힌 상태에서 노트북을 재시작하세요. 그리고 보통 F12 노트북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팅 들어가시고 나서 부팅 메뉴에서 USB를 선택하시고 이제 인스톨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우분투 인스톨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또 멀티 부팅 해야 되잖아요. 우린 또 윈도우를 쉽게 버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멀티 부팅을 시도하려면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반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영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일단은 화면 녹화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노트북 기종마다 너무 다를 때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분투 22.04를 설치할 때는 조심스럽게 많은 자료를 참조해서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어는 그 인스톨 하실 때 한글 많이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발용 환경을 꾸미는 거라 언어는 꼭 영어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인스톨 우분투 선택하시고요. 키보드 레이아웃도 죄송합니다. 키보드 레이아웃도 지금은 잉글리시로 선택을 해두세요. 나머지는 이렇게 참 시간은 우리나라로 설정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름도 되게 심플하게 잡으세요. 암호도 되게 심플하게 잡으시고요. 자, 이제 설치에서 주의사항은 살짝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분투 설치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분투 설치는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어려우면 조심스럽게 주변의 도움도 좀 청하시고요. 우리 수업은 요 환경 설정을 꾸미는 부분에서 우분투를 설치하는 부분은 대면으로 시작하지만 제가 요 부분만 따로 영상도 혹시 따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남겨두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분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라고 저한테 누가 물으면 아마 저는 터미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터미널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윈도우만 쓰던 분들은 이 터미널이 뭐야? 이렇게 되기도 하죠. 네, 터미널 이야기 잠시 하겠습니다. 처음 우분투를 설치하고 나면 터미널을 어떻게 찾냐면 Show Applications라고 요 밑에 아이콘이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 클릭한 다음에 터미널이고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뜨죠. 다 타이핑 안 해도 돼요. TERM 정도까지만 쳐다봐도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클릭해서 실행하면 돼요. 이렇게 실행하면 여기 이제 터미널이 실행된 모습입니다. 이 터미널을 종료하는 건 여기 X 표시를 눌러도 되고요. 너무 쉽나요? 그리고 터미널에서 EXIT, exit라고 타이핑을 해도 종료가 됩니다. 터미널을 그냥 써도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로스를 쓸 때는 창 분할이 되는 터미널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터미네이터라는 터미널 대체품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영상에서 저 터미네이터도 계속 터미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터미널이라고 부르면 터미네이터이기도 하고 기본 터미널이기도 합니다. 일단 sudo apt 업데이트 한번 하시고요. 터미널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sudo apt install 명령으로 터미네이터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 누르시고요. 용량 얼마 안 되니까 가볍게 설치하도록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show application 버튼 누르고 터미네이터라고 치면 이렇게 뜹니다. 요거 한번 실행을 하죠. 요거를 실행을 해서 여기 즐겨찾기죠. 페이보릿 즐겨찾기에다가 한번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그 오른쪽 버튼 누르고 add to favorite 하시면 됩니다. 터미네이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창 분할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제 나중에 로스 쓸 때 되게 유용합니다. 네,
터미널 이야기 실습으로 직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여기 요 버튼 딱 누르고 터미널 하면 얘가 뜹니다. 얘가 혹은 그냥 요 바탕화면 상태에서 컨트롤 얼트 T를 누르면 터미널이 뜨는 단축키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터미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건 여기 적혀 있는 하나씩 할까요? 요거 보이죠? 네. 이렇게 지금 PW 골뱅이 그죠? 그다음에 핑크랩 한 다음에 물결 달러 하고 여기서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핑크랩이 PC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분투 설치할 때 지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 PW가 사용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치할 때 사용자 이름이나 PC 이름을 간단하게 줄이면 좋다고 얘기한 게 터미널 창이 쓸데없이 길어집니다. 물론 이거 나중에 줄일 수 있는데 그냥. 그리고 여기 물결 보이죠? 물결은 경로가 있는 곳입니다. 예, 물결이 홈 경로예요. 물결이 홈 경로다. 죄송합니다. 물결이 홈 경로다. 요것만 기억을 먼저 해두죠. 여기서. 그래서 이 터미널에서 ls 하고 명령을 한번 쳐보시면 현재 홈 경로에 있는 폴더나 파일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문으로 우분투 22.04를 설치했기 때문에 내 문서가 아니라 도큐먼트, 다운로드가 아니라 영어로 다운로드 이렇게 적혀 있어요. ls는 파일 목록을 보는 명령이다. 그리고 이 터미널 화면을 지우고 싶으면 클리어하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아까 수업 자료에서 했듯이 sudo apt install apt 업데이트 먼저 한번 해보라고 했죠. sudo apt 업데이트 암호 입력하시고요. 우분투에서는 암호가 별표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왜 별표가 안 나오지? 백스페이스 막 누르지 마시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터미네이터를 설치해 보죠. sudo apt install 그죠? 터미네이터 엔터. 네. 설치할래? 네. 네, 되었습니다. 이제 터미네이터를 실행하는 방법은 터미네이터 하면 돼요. 아이고. 터미네이터 하면 돼요. 이렇게 혹은 이거 누르고 터미네이터 해도 되죠.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Add to Favorite 하시고요. 자, 이제 똑같습니다. 터미네이터도 터미널과 명령은 똑같아요. 형태도 똑같고 그냥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근데 이제 좋은 건 이렇게 화면 분할이 된다는 거. 네. 쓰기가 좋아진다는 거. 요게 좋다입니다. 터미널에 대한 어떤 명령어들은 차차 익혀가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크롬 설치를 해보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점유율 높은 브라우저이죠. 크롬. 또 파이썬의 몇몇 시각화 도구들은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롬 설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크롬을 설치하는 방법이 뭐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분투에서. 여튼 혹시 모르니까 레파지토리를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 모르니까 sudo apt 그 업그레이드 명령어로 기본 하위 모듈들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wget이라는 명령을 쓸 건데요. 요게 혹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wget 띄우고 빼기 버전 해서 버전도 확인할 겸 요 명령이 아예 에러가 나면 wget이 설치가 안 된 거고 에러가 안 나고 무슨 버전하고 나오면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요런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요런 결과가. 그랬는데 혹시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럼 설치하면 됩니다. 뭘로? sudo apt install wget. 네. 쉽죠. 사실 터미널이 되게 편해요. 써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가지고 wget 명령어로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wget 명령어로 이 경로, 이 파일명을 딱 입력하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완료 다운로드가 그냥 어디에 됐냐면 홈 폴더에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명령을 써서 방금 받은 크롬 설치 파일을 설치하라고 시키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sudo apt install 크로미움 브라우저라고 해주면 끝납니다. 심플하죠? 그럼 크롬이 다 설치가 됐어요. 또 show applications 들어가서 크롬 하고 짠 해주면 됩니다. 역시 뭐 페이보릿에 추가시키시든지 하시면 되고요. 크롬은 잘 실행이 될 겁니다. 난 사파리 쓸래. 우분투 기본 웹브라우저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몇 개 세팅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세팅하는 창이 하나 싹 떠요. 우분투 22.04에서는 거기에서 디폴트 어플리케이션즈에 들어가서 웹브라우저를 크롬으로 잡아주도록 하시죠. 자, 이제 가상환경 이야기는 영상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네, 이번에는 파이썬 가상환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이 처음이라면 약간 이해하기 어렵고 파이썬을 가지고 뭔가를 해본 분들, 뭐 프로젝트라든지 뭐 개인 뭐 토이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본 분들은 이해를 조금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파이썬이라는 아이가 버전에 좀 예민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파이썬은 우리가 흔히 통칭 파이썬이라고 부르는 건 여러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파이썬 딱 그거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두 번째가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파이썬이라는 코어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수없이 많은 모듈들이 있습니다. 이 모듈들은 판다스, 뭐 넘파이,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매플란 라이브러리, 시본, 파이, 시리얼 이런 엄청나게 많은 모듈들이 있어요. 어떤 건 파이썬 기본만 설치해도 설치되는 것들이 있고요. 어떤 건 만든 개발자 그룹, 회사가 아예 다른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파이썬을 굉장히 강력하고 풍족하게 만들어 준 거죠. 근데 문제가 각각의 개발자들이 다 다르고 하나의 진도 지휘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듈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모듈은 반드시 B라는 모듈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걸 디펜던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반드시 B라는 모듈이 필요한데 B라는 모듈이 버전 1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버전 1.1이 있고 그 다음에 버전 2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모듈을 개발한 사람들은 B 모듈의 버전 1.1을 가지고 개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모듈은 B 모듈이 필요한데 B 모듈의 모든 버전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B의 특정 버전에서만 동작을 하는 거죠. 이럴 때 난감해집니다. 근데 나는 학교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하필 B 모듈 버전 2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A 모듈을 쓸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B 모듈을 쓸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두 대 필요하나? 뭐 물론 이런 걸 핑계로 컴퓨터를 한 대 더 사달라고 이야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파이썬 유저들이 좋아하는 게 환경을 따로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전에 대한 디펜던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놓기 위해서 편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가상 환경을 꾸며요. 그걸 많이 해주는 게 윈도우 유저들이 좋아하는 아나콘다 같은 것도 있고요.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VENV라는 가상 환경을 지원을 합니다. 우리는 콘다 환경과 로스의 충돌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VENV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또 업데이트 한번 하고요. 뭐 요건 이미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일단은 PAP3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AP3 다시 버전 하든지 PAP3 다시 대문자 V 하든지 해서 버전이 나오면 PAP3라는 게 깔려 있는 거고요. 안 깔려 있으면 요런 명령으로 깔아라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이 PIP가 뭐냐면 파이썬의 모듈을 관리해주는 관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udo apt install python 3-pip 명령어로 pip라는 아이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아까 그 명령 입력해 보면 PIP 20.0.2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죠.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 됩니다. 모듈 간 파이썬 모듈 간 버전 사이의 의존성, 즉 버전 디펜던시를 PIP3라는 아이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명령이 이 명령입니다. PIP3 install 빼기 upgrade PIP.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파이썬 3 버전 확인해 보시면 우분투 20.0, 22.04가 파이썬 버전 10일 거예요. 3.10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이제 환경 꾸미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실습 잠시 할까요? 네. 일단 PIP3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 했죠, 그죠? 네, 버전 없네요. 네, 없네요. 방금 부분도 갈았으니까 없죠. sudo apt install python 3 pip라고 해줍니다. 아무 입력해주고요. Y 눌러주고요. 네, 설치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PIP3 버전 확인해 보는 거죠. 22.04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뭐 최신 버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PIP3 인스톨 그냥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거죠. 업그레이드 PIP.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네, 요 정도. 이제 PIP도 설치했으니까 가상환경, 파이썬 가상환경이에요. 파이썬 가상환경 설치하러 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이썬 가상환경 중에서 우리는 VENV라는 걸 사용을 할 건데 사용하는 이유는 파이썬 패키지 간의 의존성 문제가 있어요. 여기 한번 당하면 좀 내상이 크죠. 근데 이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몇 개의 명령들 하면서 갈게요. pwd라는 명령은 현재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ls라는 명령은 현재 파일 목록과 폴더 목록을 알려줍니다. 이 폴더라는 용어가 원래 MS 윈도우즈 용어잖아요. 근데 워낙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저도 폴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kdir이라는 명령은 make 디렉토리를 줄여놓은 것으로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상 환경들을 저장할 폴더 하나를 venv라고 mkdir 명령어로 만들고 ls 명령어로 확인해 보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sudo apt install 명령어로 일단 중요한 게 파이썬 3의 버전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파이썬 3의 버전이 3.10.6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6 빼고요. 3.10 sudo apt install 명령어로 파이썬 3.10-venv라고 하셔야 됩니다. venv 파일은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명령이 python 3-m-venv 환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듭니다. 홈 폴더에 venv라는 폴더 아까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test_venv라는 걸로 하나 만들어 봐라 라고 한 거죠. 그래 놓고 ls 명령으로 venv 폴더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방금 내가 만든 가상 환경이 폴더로서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시면 안에 뭐가 있는지 ls 명령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폴더는 test venv라는 이름의 이 폴더는 내가 설치하는 각종 모듈들이 저장이 되고 환경 변수들이 저장되는 거죠. 그래 놓고 가상 환경을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소스 명령을 사용합니다. 소스 명령으로 홈 폴더에 아까 venv 폴더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test venv라는 이름으로 가상 환경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bin이라는 폴더가 있고 activate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소스 명령으로 실행을 하면 프롬프트 앞에 요렇게
예, 이런 글자가 나타나면서 내가 만든 가상 환경이 활성화됩니다. 만약 활성화된 가상 환경을 해제하고 싶다면 deactivate 명령을 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실습하는 거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아까 했던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죠. pwd라는 명령은 현재 경로를 보여줍니다. 내가 만약에 다운로드 폴더 cd 명령이에요. 폴더를 이동하는 명령,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로가 나오죠, 그죠? 이 상태에서 pwd를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만약 홈 폴더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냥 cd 명령을 치면 돼요. 이렇게. 자, 이제 pwd는 경로를 알려준다. ls는 목록을 알려준다. 이제 venv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mkdir 명령으로 venv 이렇게, 그리고 ls 해서 보면 여기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죠. 자, 이제 잠시만요. 네, 이제 파이썬 venv를 설치할 건데요. 일단은 파이썬 3 하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 파이썬으로 진입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버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파이썬으로 진입하고 나면 파이썬 명령을 쳐야 되는 것이죠. 뭐 이왕 들어왔는데 헬로 월드라도 하나 남기고 갈까요? 헬로 월드. 네, 그럼 헬로 월드가 나오죠. 아무튼 실수로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exit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빠져나갑니다. 자, 파이썬 3 버전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파이썬 3 V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하튼 3.10 아까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만 설치하죠. sudo apt install python 3.10-venv 이렇게 Y 누르고요. 됐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설치가 다 됐네요. 자, 이제 env 환경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네, 그래서 python 3-m venv 명령어로 경로는 홈에 있는 ve 탭 해보세요.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venv 폴더에 있는 테스트 venv에다가 가상 환경 하나를 만들어라 라고 시킨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ls venv 하고 보면 저기 테스트 venv가 보이죠. 저기서 테스트 venv까지 목록을 보면 거기에 bin, include, library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bin 폴더엔 뭐가 있냐? 또 요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여기에 보니까 activate가 보이고요. 그리고 파이썬 버전들도 보이고 pip 명령도 보입니다. 그리고 include 여기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보면 파이썬 3.10이 보이네요. 여기에 보면 사이트 패키지즈가 보이고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 이제 모듈들을 설치하면 pip3 인스톨 명령으로 설치하면 저런 곳에 저장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환경을 만들기만 했습니다. 그죠? vnvm 여기 환경을 만들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건가? 환경을 사용하는 게 소스 명령입니다. 탭키 누르세요. 탭키 te 탭 이러면 됩니다. 빈 폴더 b의 탭 이렇게 그리고 activate 여기까지 탭을 눌렀는데 뭐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여러 번 눌러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서 홈 폴더에 탭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탭 하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venv로 가야지 하면 v 탭 이렇게 또 탭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폴더가 완성되는 거고요. 또 탭 하면 이렇게 나오죠. 빈 폴더. 그러니까 알파벳이 기억이 안 나면 폴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탭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명령어로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테스트 venv라는 게 앞에 붙었잖아요. 이제 테스트 venv라는 환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환경으로. 요거 제가 한번 테스트 해드리면 자, 이 상태에서 요 기능 한번 써볼까요? 이제 창을 두 개로 나누고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죠? 얘는
파이썬 환경 내가 연습 삼아 만든 테스트 VMV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여기에도 파이썬은 있습니다. 여기에도 파이썬은 있고요. 여기에도 파이썬은 있죠. 이렇게. 그런데 테스트 삼아 PIP3가 파이썬 모듈을 관리하거나 설치하는 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뭐 하나 설치하죠. 만만한 게 뭐가 있지? 제일 만만한 거 파이시리얼. 네, 파이시리얼이라는 아이를 설치했습니다. PIP3 리스트 하면 설치된 모듈 리스트가 보이거든요. 여기 있죠. 파이시리얼이라는 아이가. 그러면 환경 밖에 있는 여기에서는 과연 나오느냐? PIP3 리스트 해서 보면 여기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관계없이 우분투에서 기본적으로 설치된 아이들. 여기에는 파이시리얼이 보이지 않죠. 내가 설치한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이 환경에서만 설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놓고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파이시리얼이 보이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설치한 것들은 이 환경에 별도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환경, 지금 이 화면에서는 테스트 VEMV의 어느 환경에서 특별히 하나의 모듈을 설치했다면 그건 이 환경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전 디펜던시의 영향을 버전 디펜던시 때문에 발생한 에러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은 deactivate 명령을 쓰면 빠져나옵니다. 활성화된 환경에서. 자, 네, 이제 데이터 분석용 가상 환경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의 첫 번째 수업 테마죠. 데이터 분석. 자, 먼저 심플하게 파이썬 3-m vmv 명령어로 vmv 폴더에 eda vmv라는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습 삼아서 만들었던 아이와 함께 같은 위치에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액티베이트 시켜야겠죠. 소스 명령어로 환경을 액티베이트 시키고 eda vmv가 나타날 겁니다. 그죠? 이제 여기에서 pip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설치를 할 거예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매우 좋은 아이입니다. 일단 설치부터 하고요. 약간 인터랙티브한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 코드를 몇 줄만 쓰고, 그러니까 코드를 몇 줄 작성하고 실행 결과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사용자한테 꽤 괜찮은 경험을 선사하는 아이인데 실행해봐야 멋진지 아닌지 압니다. 설치부터 하고 진행하죠. 먼저 주피터를 설치할 거예요. 주피터 없습니다. 주피터 버전 설치하려고 확인하려고 했더니 없네요. 커맨드 not found. 네, 그럼 뭐 설치해야죠. 우리는 설치하는 방법을 알죠. 네. pip install 주피터 해주면 됩니다. pip install 주피터. 혹시 여기서 pip 명령 쓰다가 에러 나시면 pip3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한번 실행해 보죠.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떠요. 웹 브라우저가 여러분들이 크롬을 설치하고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했다면 크롬이 뜨겠죠. 네. 주피터는 주피터라는 서버가 실행이 되고 웹 브라우저로 그 서버에 접속하는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입력하는 건 웹 브라우저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멈추고 싶다면 주피터를 실행한 터미널에서 컨트롤 C를 눌러주면 됩니다. 코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워크스페이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실습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실습을 진행을 하러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파이썬 3-mv 명령어로 홈에 있는 vmv 폴더에 eda vmv라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했죠. 그래놓고 ls로 vmv 폴더를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서 제가 뭐 했냐면 v 누르고 탭 눌렀어요. 이렇게 나타나죠. 소스 명령어로 홈에 있는 eda vmv죠. vmv 폴더에 있는 eda vmv 폴더에 있는 빈 폴더에 있는 activate를 실행을 하면 활성화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환경 안에서 PIP3 인스톨 빼기 업그레이드 네, PIP 해주겠습니다. 예, 이미 최신 버전이었군요. 자, 이제 주피터 한번 설치해 볼게요. 주피터는 PIP 인스톨 주피터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PIP 인스톨 주피터 명령으로 잘 설치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 클리어 됐네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면 아이고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뜹니다. 저는 아직 크롬을 설치하지 않아서 이렇고요. 여러분들은 크롬이 동작을 한다면 크롬이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워크스페이스 얘기를 조금 길게 해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여기서 멈추는 방법은 컨트롤 C를 누르고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를 끄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또 하나 강조할 건, 그럼 내가 주피터를 실행하는 동안에는 이 웹 브라우저를 끄면 안 돼요. 네, 이번에는 파일 경로, 파일들의 모임,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거창한 건 아닌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 파이썬 VMV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VTab, 그죠? 네, 그리고 모르겠거든 탭 하면 EDA 탭 만들었었죠. EDA VMV 탭, 빈 폴더에 있는 액티베이트. 자, 여기가 이 환경을 부른 것은 이 경로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파일을 관리한, 나의 코드가 들어가 있는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건 이 경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스 명령으로 이걸 불렀고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가 알아서 PIP3 명령어로 설치한 것은 이 경로에 알아서 설치가 됩니다. ls vmv에 EDA에 라이브러리 여기 사이트 여기 무르르 설치되어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주피터 까는 바람에 이런 아이들은 이 경로에 설치가 돼요. 그럼 나의 소스 코드는 어디에 둘 거냐? 그 폴더 하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폴더 하나를. 그래서 mkdir 명령으로 edaws라고 만들게요. 이렇게 ls. 그럼 edaws가 보이죠? 여기에 cd edaws 여기 들어갔어요. 그죠? 주피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피터 노트북. 만약에 주피터를 설치했는데 주피터 명령이 통하지 않는 분들은 리부팅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 폴더죠, 그죠? 여기에서 new를 누르고 파이썬 3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프린트 hello world, hello world 라고 한 다음에 Shift Enter 하면 실행이 딱 돼요. 저장 버튼 예쁘게 눌러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끌게요. 네, 꺼져. 네. 자, 그리고 터미널도 끄고, 자, ls 해서 보면 여기에 아까 내가 파일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untitled.ipynb라는 파일이 보이죠. 여기 주피터 파일입니다. 주피터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코드를 관리하는 곳은 따로 두시고 이 환경은 모듈의 설치 경로와 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EDAWS를 터미널에서 만들어도 되고요. 또 이제 탐색기 같은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우분투에도. 거기에서 홈 폴더가 보일 때 여기에서 요걸 누르고 뉴 폴더를 선택을 해서 나의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이번에는 DVWS라는 워크스페이스, 지금 다 연습이에요. DVWS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 놓고 DVWS라는 곳 안에 EDA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제 헬로 월드 이야기 해볼게요. 주피터 노트북 실행하고요. 그럼 이렇게 뜬다고 했죠. 그리고 어디서 실행했죠? DV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실행했습니다. 꼭 뒤에 언더바 WS 붙여야 돼요? 네, 그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들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경험에는 파일 이름이나 폴더 이름에 약간의 힌트를 넣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발음이 슬쩍 스쳐 지나가듯 보여드렸지만 U를 누르고 파이썬 3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떠요. 여기서 이제 언타이틀드가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클릭을 해서 헬로 주피터 라고 하고 쉬프트 엔터 혹은 여기에 플레이 버튼. 근데 쉬프트 엔터를 전 좋아합니다. 하면 요 한 셀만 딱 실행이 돼요. 실행된 결과가 여기 보이죠. 네. 요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파이썬은 .py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터미널에서 실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몇 줄의 코드 바로 실행 결과 그리고 그거 보면서 또 코드 바로 실행 결과 요렇게 굉장히 인터랙티브 하잖아요.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주피터의 매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제 보죠. 우분투 화면에서 요 아이콘, 요 이제 그 윈도우에서는 이걸 이제 탐즈 베이비라고 불렀죠. 요 탐새끼. 네. 이거 이제 실행하면 여기서 바로 실행하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 점 3개 보이시죠? 여기 누르고 뉴 폴더. 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뉴 폴더 뭐 해도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mkdir 명령으로 뉴 폴더 만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devw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죠. 그리고 이 폴더에서 다시 뉴 폴더 eda라고 하나 만들죠.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cd devws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으로 오프닝 터미널 해도 이렇게 열립니다. 일단 뭐 그건 그렇고요. 자, 이 상태에서 주피터 노트북 한번 실행하죠. 이렇게 환경을 부르지 않았죠. 왜죠? 우리가 주피터는 환경 EDA VMV라는 환경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난 것이죠. 다시 부르겠습니다. 홈 폴더에 있는 VMV 폴더에 있는 EDA VMV에서 빈 폴더의 액티베이트. 지금 제가 탭을 적절히 치면 굉장히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도록 하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EDA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서 new 눌러주고 파이썬 3 눌러주고요. 그런 다음에 untitled 요거 살짝 눌러서 뭐 하나 잡아줄까요? 제목은 헬로 월드니까 헬로 하죠. 헬로 잡아주고요. 자, 프린트 그죠? 헬로 월드 느낌표 하나 넣어줄까요? 뿅 쉬프트 엔터 그러면 실행.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커널 누르고 리스타트 앤 클리어 아웃풋 해버리면 싹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 쉬프트 엔터 이렇게 해주면 실행이 되죠. 방금 여기 커널 누르고 리스타트 앤 클리어 아웃풋은 재실행 하는 거랑 같습니다. 뭐 터미널 껐다 키는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피터는 내가 새로 켜든 작성하고 껐다가 켜든 커널을 리스타트 여기 보이는 리스타트 커널을 리스타트 하든 이 실행 결과가 있었다면 실행 결과를 그대로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실행 결과가 메모리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출력된 실행 결과는 저장하고 있어서 내가 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직접 열어보지 않더라도 직접 실행해 보지 않더라도 잘 보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보기 싫다면 커널을 누르고 클리어 아웃풋을 실행하면 됩니다. 끄는 방법은 웹브라우저 끄고요. 그리고 터미널도 컨트롤 C 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되죠. 네, 이번에는 VS 코드라는 걸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 유저들조차도 마이크로소프트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이러면 VS 코드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 꽤 있어요. 자, 이제 VS 코드 정말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저는 크게 감흥은 없는데 다들 너무 쓰시니까 요거 가지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약자이고 줄여서 VS 코드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어요. 여기 이 링크로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보면 이제 우리는 리눅스를 쓰고 있죠. 그리고 요 버전을 받으시면 되는데 64비트로. 근데 암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
인텔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인텔 계열 CPU는 요거 쓰시고요. 본인 노트북이 ARM 계열이신 분은 요걸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잘 다운로드 받았으면 보통은 웹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여기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터미널 열어서 그 VS 코드는 파이썬 모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상 환경 작업하지 않고 작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다운로드 받은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점 있잖아요. 경로 파일 경로 세상에서 점 하나는 현재 폴더를 의미합니다. 점 두 개는 상위 폴더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무튼 현재 폴더에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요 파일을 apt 인스톨 해라라고 한 거죠. 그러면 우르르 인스톨합니다. VS 코드를 이렇게 설치한 경우에 실행하는 명령은 코드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쁜 VS 코드가 나타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만들어 두었던 dv 폴더에 dv_ws 폴더에 가서 코드라고 실행을 할 건데 여기 점 붙여놨잖아요. 현재 폴더를 통으로 열어라는 뜻이에요. 현재 폴더를 통으로 열어라 이러면 아까 만들었던 헬로 월드까지 해서 이렇게 딱 나타나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 네, 뭐 가끔 이런 거 떠요. 예, 신뢰한다고 하십시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EDA에서 new 파일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hello.py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파이썬 파일들은 확장명이 파이입니다. 그럼 ipynb는요? 요건 아까 주피터 노트북에서 테스트했던 파일이에요. 물론 주피터 노트북도 그거죠. 파이썬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파일을 열면 이렇게 뜰 거예요. 너 파이썬 랭귀지 어쩌고 깔래? 까십시오. 익스텐션. 익스텐션은 VS 코드의 확장 모듈들입니다. 많은 기능들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개발하고 있죠. 여기에서 요 파이썬 UI 설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파이썬 UI 설치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타이핑하죠. 프린트 헬로 VS 코드. 전 헬로 월드 좋아합니다. 헬로 월드.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법. 이 헬로 월드를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서 그냥 실행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실행 버튼 눌러도 돼요. 여기 실행 버튼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셀렉트 인터프리터니까 왜냐면 우리가 환경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셀렉트 인터프리터를 누르고 여기 요거 인터프리터 패스를 지정해 줍니다. 요 버튼을 누르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환경을 찾으러 가는 거죠. 바인드 해서 여기 요거 파일을 찾아야 돼요. env에 정말 죄송합니다. venv에 edvenv의 빈 폴더에서 요걸 찾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떠요. 이렇게 그럼 요 환경을 실행하면 VS 코드에서 내가 개별적인 파이썬 환경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실행하면 돼요. 네. 자, 코드 설치하러 가죠. 네. 저는 아직도 파이어폭스네요. 네, 분류. 자, VS 코드 다운로드 받는 주소로 가서 여기 있죠. 아이고. 여기에서 요거 저는 ARM이에요. 네, 저는 ARM 계열이라 요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잘 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운로드 폴더로 가볼게요. 다운로드 폴더 어디 있니? 네, 여기에서 보이죠. 여기에서 오프닝 터미널 이렇게 열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딱 열어서 cd 다운로드 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여기 보이죠.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sudo apt install 저는 다운로드 폴더로 바로 왔으니까 현재 폴더가 다운로드 폴더예요. co 요거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해 줍니다. 이렇게 암호 입력하고요.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빨떡.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미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드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에 코드라고 입력을 하면 좀 확장 큰 화면을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웰컴을 일단 끌게요. 자, 여기에서 요거 이렇게 내비게이션 창, 익스텐션 창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일단은 실행이 잘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홈폴더로 가는 방법은 CD 하고 쳐도 되고요. CD 홈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아무튼 홈에 와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폴더가 여기에 보면 EDAWS 말고 DVWS죠. 잘못 만든 제가 연습하느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우고 싶으면 sudo rm-r EDAWS 이렇게 하면 지워집니다. 자, cd-div로 가서 여기서 작업을 하도록 하죠. cd-ed까지 갈까요? 여기에서 코드하고 점 찍어주면 됩니다. 현재 폴더를 통으로 열라는 거죠. 이렇게 현재 폴더가 통으로 열렸고 트러스트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새 파일 요거요. 새 파일 하나 만들어서 hello.py 라고 만들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파이썬 익스텐션이 떠요. 파이썬 익스텐션 뜨는데 익스텐션 어떻게 찾는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파이썬하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익스텐션 버튼이에요. 익스텐션 버튼 누르고 파이썬 하면 이렇게 딱 뜹니다. 이렇게 요걸 인스톨 하시면 돼요. 예, 파이썬 관련된 VS 코드의 모든 기능이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좀 너무 심했나요? 자, 이제 익스텐션까지 잘 설치가 됐고요. 자, 다시 여기 와서 hello.py 여기서 프린트 hello world. 네, 전 헬로 월드가 좋아요. 헬로 월드 하고요. 여기 보면 점이 좀 붉게 빛나잖아요.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면 됩니다. 네, 저장을 꼭 하세요. 저장. 자, 저장한 다음에 실행 어떻게 할 건가? 요걸 누르면 실행이 된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만든 가상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가상 환경을 VS 코드에서 인식시켜야 하는 거죠. 가상 환경을 VS 코드에서 인식시키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Select Print를 해야 됩니다. Ctrl Shift P를 눌러주세요. Ctrl Shift P 하면 이런 창이 하나 떠요. 이게 명령 팔레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Python Select 제가 지금 입력하는 거 보이세요? 대충 입력하면 됩니다. 순서만 맞춰서 Python Select Interpreter 여기 있네요. 네, 요거 딱 눌러주고 그다음에 여기 엔터 인터프리트 패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걸 눌러줍니다. 요거 눌러주고 그다음에 파인드 요거 눌러줍니다. 여기 뜨죠. 그러면 여기 돌아가서 홈으로 가서 여기에서 VNB 나는 EDA VNB 여기 빈 파이썬 3 어딨니? 예, 파이썬 3 네, 요거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Ctrl Shift P 하고 최근에 실행된 명령이 제일 앞에 떠 있어요. Python Select Interpreter를 딱 눌러주고 나면 여기 보면 EDA VNB 보이죠? 요걸 눌러줍니다. 요걸 그럼 여기 화면에 EDA VNB 하고 뜰 거예요. 그래놓고 실행. 네, 실행은 똑같죠. 근데 화면을 보면 여기에 VNB에 EDA VNB에 있는 파이썬 3로 실행하겠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여러 개의 환경을 만들더라도 VS 코드에서 그 환경을 넘나들면서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점파이 파일을 실행해 보는 것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를 이용해서 코드를 간단하게 실행해 보는 것도 했어요. 근데 VS 코드에서도 주피터가 되거든요. 그 얘기도 잠시 하고 가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VS 코드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파이썬 설치했고요. 익스텐션에서 그죠? 그리고
또 한번 이제 주피터 찾으세요. 익스텐션에서 주피터 찾아서 요겁니다. 찾아서 인스톨 시키세요. 그리고 주피터 키맵도 찾으세요. 요게 이제 주피터 단축키를 지원해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만들어뒀던 hello.ipynb 그거 꺼내들면 이렇게 주피터 웹브라우저와 같은 모습이 돼요. 실행하는 건 똑같습니다만 실행 환경 하나만 여기서 또 셀렉트 커널 눌러가지고 파이썬 그 환경을 잡아줘야 합니다. 파이썬 환경은 지난번에 한번 잡았으니까 여기 그대로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Shift 엔터 뭐 당연히 동작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numpy라는 모듈이 유명한 수치 해석 모듈인데 이걸 인풋을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에러는 numpy 없지롱이라는 에러입니다. numpy 설치해야죠. 그럴 때는 new terminal이라는 걸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꼭 관찰하세요. 내 환경인지 여기에서 pip install numpy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numpy라는 아이가 실행돼요. 설치가 돼요. 그리고 인풋했을 때 문제도 없고요. 네. 자, 주피터래요. 미안합니다. 코드 실행하고 자, 코드에서 익스텐션 들어가서 파이썬을 설치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주피터를 선택을 합니다. 찾아라 주피터 여기 있죠. 네, 주피터 인스톨 하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키맵 인스톨 잘 되어 있네요. 끝났습니다. 요거 갈 때 같이 깔렸나 봐요. 됐습니다. 이제 폴더에 가서 헬로 월드를 딱 눌러보세요. 아무것도 저장을 안 했었나? 내가 저장 코드 타이핑하죠. 프린트 헬로 월드 이렇게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 잡아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셀렉트 커널이 있어요. 요거 눌러서 파이썬 인바이러먼트 선택하고 여기 edvmb 요거 선택해주면 이렇게 잡히고요. Shift 엔터 하면 실행이 됩니다. Shift 엔터 하면 우리 이제 input numpy 한번 해보려고 했잖아요. np 그래서 Shift 엔터 하면 안 깔렸어요. 안 깔렸다고 이렇게 에러가 뜨죠. 안 깔렸습니다 라는 에러가 뜹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 환경에서 깔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깔 거냐 여기에서 여기 터미널 보이죠? 뉴 터미널 하나 열면 여기 환경이 되어 있는 터미널이 나옵니다. 이 터미널과 똑같은 게 이거예요. 여기서 소스 홈에 있는 vmv에 eda에 b에 activate 여기서 하나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pip install numpy 짠 해주는 거죠. 그러면 설치가 됩니다. 그래놓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잘 임포트가 되죠. numpy가 뭔지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떨 때는 바로 이렇게 실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커널을 재시작 리스타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동작을 할까? 여기서는 파이썬 3 해보세요. 여기서 import echo numpy as np echo 이렇게 이상 없죠. exit 똑같습니다. 그래서 numpy까지 잘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numpy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지만 numpy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요렇게 설치하는구나 환경에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 컨트롤 S 저장 여기 저장 자 그 다음에 끄고 이제 설정에서 거의 막바지인 것 같아요. 우분투 한글 설정입니다. 한글 설정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죠. 우린 당연히 한글 입력 검색도 해야 하고 한글 입력을 해야 할 텐데 언어 체계 자체를 한글로 설정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이게 좀 미묘한데요. 우리 한글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글을 세팅하면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언어는 영어로 두고 한글이 타이핑되도록 즉 한글 입력기만 설치를 하는 거죠.
여기 세팅즈에 들어가서 요거 누르고 여기 들어가면 돼요. 세팅즈에 들어가서 여기 지역과 언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요 버튼 Manage Installed Languages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서포트 언어가 뭐 없다는 둥 하면은 그냥 인스톨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치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랭귀지가 인스톨 될 때를 좀 기다렸다가 코리안을 찾으세요. 네, 코리안 찾아서 인스톨하고 그다음에 키보드도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코리안을 찾아서 추가해 줍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한글 돼 있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언어 설정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하나 해야 될 게 이렇게 한글로 해놓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게 한영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글 토글을 뭘로 할 거냐? 여기에 Shift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한영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키보드 자판에서 한영 키를 오른쪽 Alt 키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네, 됐습니다. 이제 한글을 타이핑해 보면 쓸 수 있습니다. 한글을 자 요거 간단하게 한글 설정만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마크다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주피터 노트북을 쓰면서 주피터 노트북 설치할 때 얘기 드렸지만 뭐 이렇게 몇 줄 코드 작성하고 바로 결과 보고 이러니까 편안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또 하나는 이 마크다운이 주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마크다운이라는 아이를 여러분들은 만나보셨을 확률이 있습니다. .md라는 파일로 되어 있어요. 확장명이. 이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마크다운은 어떤 아이냐? 문서를 만드는 아이입니다. 문서를 만드는 아이예요. 그래서 주피터는 마크다운을 지원합니다. 그러므로 주피터는 단순히 코드가 아니라 문서로 만들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은 마크다운 문법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계속 해볼게요. 여기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진행해 볼까요? 아이고 잠깐만요. 네. 자 여기에서 소스 명령으로 소스 명령이 귀찮으시면 얼라이언스 설정이라는 걸 배시RC에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약간 익숙해지느라 이렇게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빈에 액티베이트 이렇게 하고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죠. 네. DVWS 폴더에서 EDA에 가서 헬로라는 아이를 꺼냈단 말이죠. 자,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코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마크다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크다운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마크다운 이야기를 잠시 좀 더 해야겠네요. 마크다운은 텍스트 문서의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리드미 파일이나 뭐 이런 거에 많이 쓰이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마우스에 손을 거의 대지 않고 그냥 글을 간략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주석보다 강력하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회사 때 쓰던 보고서 중에 한 일부입니다. 요거 보면 뭐 이렇게 요 부분이 마크다운으로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코드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코드고 실행 결과 iPy MB 파일은 실행 결과가 문서니까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죠. 이 얘기를 잠시만 더 하면 만약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팀 내에서 코드 데이터를 받아서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결과가 여기 있는 거죠. 그 결과가.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감상, 평, 뭐 결론, 리포트를 작성해서 올려두는 거죠, 여기에. 그럼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문서잖아요. PDF 문서 같은 거잖아요. PT 문서일 수도 있고 회사마다. 근데 내 동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의 동료들이 내 코드를 실행해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나랑 환경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실행은 안 해도 되지만 실행 결과는 계속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실행 결과만 볼 거면 PT 파일로 만들어도 되지만 그가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코드를 작성했는지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선은 지가 그냥 끈 건가? 알고리즘으로 끈 건가?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냥 임의로 지가 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서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마크다운은 되게 쉬워요. 여기 보면 별표 하나의 제목 딱 쓰면 큰 별표에 샵 하나의 제목을 쓰면 큰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록 번호 없는 목록이죠. 번호 없는 목록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샵 두 개는 중간 제목, 샵 세 개는 소제목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별표 두 개를 붙여서 쓰면 굵은, 하나만 쓰면 기울이는 거, 세 개를 쓰면 굵게 기울이기 뭐 요 단계 됩니다. 그리고 가로 구분선을 세 줄을 넣어주면 이제 이렇게 돼요. 아이고. 그리고 인용문은 닫히는 꺽쇠 가로로 하면 인용문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주피터의 문법과 환경에 따라서 마크다운의 표현은 달라지지만 소스 코드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수식도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Shift 엔터를 하면 실행을 하면 이렇게 수식도 만들어집니다. 요 얘기한 좀 보죠. 어디 갔니? 네, 잠시만요. 자, 여기서 자, 지금 내가 마크다운으로 이제 이게 코드고 이게 마크다운이에요. 마크다운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큰 제목, 빅 타이틀, 그다음에 샵 두 개, 미들 타이틀, 샵 세 개, 스몰 타이틀. 네, 이런 식으로 시프트 엔터 하면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여기 또 들어가서 뭐 중간 제목 정도의 별표 하나, 목록 리스트, 그다음에 별표 하나 리스트인데 별표 두 개로 핑크, 윙크, 착착 이러면 이제 굵은 글씨. 이렇게 하나 하고 핑크, 윙크 하면 기울인 글씨, 세 개 하고 핑크, 윙크 하면 굵게 기울인 글씨. 요 단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뭐 닫히는 꺽쇠가로 요렇게 all I need I 대문자 need is love. 네, 이런 거 이제 만들어지죠. 자, 요렇게 문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단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해두면 이제 헬로우란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요걸 이제 보면 우리가 DV에 EDA에 여기에 요 파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을 네, 제가 약간 옮겨 보려고 했는데 약간 페이지 설정이 안 맞네요. 아무튼 요렇게 해서 문서로 내가 만들 수 있게 되고, 여기 이제 파일 보면 다운로드 에즈에서 뭐 HTML이나 MD 파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플러그인을 깔아야 되는 것도 있어서 바로 실행은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문서 배포용으로는 괜찮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웹브라우저를 웹브라우저 여기 있구나. 여기에서 구글에서 핑크윙크 접니다. GitHub, 제가 하는 GitHub이죠. 여기에 들어가서 저희 딸입니다. 아마 두 돌쯤 사이에 저희 딸입니다. 무서운 아이죠. 언젠가 제가 한번 저희 딸 이야기 한번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자기 자랑은 아닌데 제 GitHub에 온 김에 내려보면 요 마크, 요거 뭐냐? 이게 GitHub이 코드를 극지방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여기 보면
요거 딱 클릭해서 보면 여기죠. 아틱 코드 컨트리뷰터. GitHub 아틱 코드 컨트리뷰터.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여기 이런 곳에 여기 GitHub 마크 있잖아요. 여기에 극지방에 서버가 발열이 나지 않을 곳,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극지방에 이렇게 GitHub에서 보관할 가치가 있는 코드들을 북극으로 옮겨줬습니다. 접니다. 이거 뭐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예요. 다들 이 시절에는 다들 가셨어요. 제가 요렇게 인정받았던 것은 잠깐만요. 약간 헷갈려서 요렇게 인정받았던 것은 오버뷰를 눌러서 요 제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코드가 되게 책이 잘 팔렸어요. 책이 약간 인기를 좀 끌면서 이제 책 소스 코드가 좀 들어왔었죠. 아무튼 여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책이죠. 이 책이죠. 이렇게 하도 오타가 많아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타를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그때마다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었죠. 지금 이 보고 계신 이 리드미.md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크다운 문법으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GitHub은 바로 이게 돼요. 그래서 소스 코드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여러분 제가 뭘 클릭했는지 빨라서 못 보셨을 테니까 iPy MB 파일이죠. 요걸 딱 클릭하면 GitHub은 알아서 이렇게 코드 내가 적은 GitHub 그 마크다운 문법 그리고 결과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기도 좋은 거예요. 이게 문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마크다운은 되게 쉬워서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코드를 주피터에서 작성할 때 우리 수업은 주피터에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고 파이썬에서 바로 실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피터에서 작성할 때는 이렇게 마크다운을 활용을 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